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오늘 수시 분석방송 6번째 대학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오늘 두드림 전형부터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은 솔직히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두드림 전형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학교장 추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도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하는 DNA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두드림 전형과 SW 인재 전형, 일명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인데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기자 전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 어떠한 수상이나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없고요. 학교 안에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냥 말만 소프트웨어지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 두드림 전형과 똑같은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드림 전형 어떻게 선발할까요? 일단 2.5배수 뽑는 학과가 있고요. 3배수 뽑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서류 100%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 안에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 그 서류 평가하는 건 뒤에서 보고요. 그렇게 뽑힌 아이들을 다시 70%의 점수를 가지고 면접 30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 요소지만 두드림에서의 면접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신뢰도 면접인데 서류 신뢰도 면접에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서류 신뢰도만 잘 준비해 가면 이 70% 안에 상위권에 있으면 웬만하면 합격선은 형성되고요. 만약 서류 신뢰도에서 문제가 되면 완전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잘하긴 해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 2.5배수로 선발하는 학과들은 법학과나 경영학과, 전자, 전기공학과 이런 게 있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학과별로 다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2.5배수보다는 3배수가 뽑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2.5배수 학과가 아닌 3배수 학과로 우리 학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드림 전형은요,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전공적 합성이라는 이 평가 요소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학과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시니까요. 배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이 전공에 맞게끔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은 미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할까요? 자, 일단 불교인재도 여기 들어가고요. 고른기에도 여기 들어갔는데 일단 두드림 전형 어떻게 뽑는지 요 두드림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요 같은 라인이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자,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걸 보는데 지원동기, 지원동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요거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는데 이게 기초 학업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의 어떤 교과적인 부분, 내신 등급 같은 것들, 요런 등급 라인들, 요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또 하나, 학습의 주도성인데 요거 어디에서 평가 많이 하냐면요. 세특 같은 거에서 평가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수상 라인도 좀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세특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평가들 이런 것들이 25%가 들어가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두드림 전형에서 핵심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학과에 딱 맞는 활동들이 있어야지 뽑혀요. 여태까지 제가 두드림 전형을 준비하면서 전공 적합성이 약한 아이가 합격한 사례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 전공 학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는 아이가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이랑 어떤 역사 과목을 배웠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국어가 3등급이고요. 영어가 1이고 수학이 1이고 역사가 4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뭐예요? 전공 과목이죠.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볼만 한 학교예요. 이해가시죠? 대신 국어가 2등급이고 영어가 4등급, 수학이 3등급, 이게 1등급이에요. 이거는 전공학업이 부족하죠. 이런 아이는 두드림에다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내신 등급에 대한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학업 등급마다의 점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전공 관심도나 학습 경험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그래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 안에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는 소통 능력을 통해서 학생의 어떠한 리더십적인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성실성이나 역할의 주도성, 이런 것들도 집어넣긴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전공 적합성 부분, 요거를 좀 잘 따져서 넣어야 되고요. 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가 있고요. SW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성적이 수학과 과학 성적인데, 과학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된 것보다 전체 과학 점수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부분과 과학에 대한 점수들, 이 점수가 되게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전공 관심도나 학습에 대한 경험이라는데, 전공 관심도는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 좀 컴퓨터나 빅데이터, 이런 딥러닝 시스템이나 코딩, 이런 거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 기초 학업 역량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내신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공 학업과 전공에 대한 활동들, 그래서 좀 컴퓨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부 안에. 그래야지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평가 같은 경우는 두드림에 비해서 약간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적인 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전공활동이나 우리 아이가 수학과학 성적이 좋다라면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되는데요. 그러면 동국대학교는요,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선발되나요? 라고 하시잖아요. 2등급 때 후반, 당연히 중반도 좋고요. 그런데 2등급 때 중후반부터요, 3등급 때 중반까지면 충분히 도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특목고는 어때요? 솔직히 특목고는요, 4등급, 5등급 아이들도 지원은 가능한데 동국대학교는 특목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아이들은 동국대학교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뽑히는 이 비율이 진짜 낮아요. 걷다가 동국대학교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심입니다. 아이들 빠져나가는 걸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워낙 추합률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고, 또한 학교를 다니다가도 때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부분을 동국대학교가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보다는 다른 학교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 3등급 때 중반이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4등급이에요. 4등급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일 전공 과목은 2등급이 되는데 나머지 과목 때문에 4등급으로 내려갔다라면 이런 아이들은 한번 해볼 만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공 학업 점수를 따로 한번 잘 계산을 해보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고요. 다음 시간에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격 예측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두드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됐을 때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걸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동국대학교 방송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